시간도 상해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셨습니까? 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차를 마시면서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생님 소개 올리면 선생님은 여기 오원 문희 행순 선생님인데 지난 6월까지 고등학교에 영어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이 차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 25년 전부터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여러분들한테 멋진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그냥 편안하게 여름 보내면서 긴 장마와 그 다음에 코로나로 많이 우리들 저 비롯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움츠려 있었을 텐데 그냥 마음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하던 그런 가족분들과는 다르게 접근하니까 그냥 편안하게 즐기시면 됩니다. 네. 싹쓸이 이효리도 차맛에 빠졌다. 요즘 젊은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의 트렌드가 이효리를 많이 닮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발칙할 만큼 솔직하고 그렇다고 해서 줏대 없이 자기 주관성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자기 할 만큼 하면서 솔직한 레벨을 젊은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도 이효리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근데 이렇게 발칙할 만큼 어떤 경우에는 솔직하기도 하고 지나치다 싶을 정도지만 이효리가 자기 중심을 지키는 그 모습의 중심에는 차가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싹쓸이 이효리도 차맛에 빠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차맛에 이 순간만큼은 차에 한번 빠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실 차는 총 5가지입니다. 지금 용정차는 녹차 갈래에 속하고 그 다음에 캐슬 티는 스리랑카에서 나오는 홍차 계열입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니나스라는 홍차에서 만든 왕의차, 그 다음에 중국에서 나온 동방민과 마지막에 오늘 제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제일 좋은 차는 남전옥, 마지막 이거 가시면서 이제 수업을 할 텐데, 그래서 이 두 앞에 2개의 차는 나중에 응답 시간 해가지고 우리가 차를 한번 응답해보는 시험해보는 시간을 마실 거고, 이 이제 3가지는 그냥 수업 들으면서 천천히 마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께 서빙된 차는 프랑스 니나스 회사에서 나온 왕의 차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들고서 향도 좋고 그 다음에 맛도 좋고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 감각은 제일 먼저 작동하는 것이 후각이고 그 다음에 미각이 작동하죠. 그죠? 그래서 제일 처음 그냥 편하게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향을 느꼈을 때 향이 어떤 향이 나는 것 같습니까? 네, 자스민 향도 꽃향도 좀 나는 것 같고 또 계피 향도 좀 나는 것 같고 잘하시네요. 계피, 꽃향도 단맛도 맛에 가면은 향은 꽃향이 나고 계피향이 나고 그 다음에 맛으로 갔을 때는 평소에 마시던 차보다는 약간 매워요. 그래서 그런데 생강이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생강이 들어있어서 그렇고 그리고 그 끝맛이 약간 단맛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독일이나 특히 독일은 더 그런데 여름을 지나고 이제 가을 딱 이맘때 접어들면은 미리 겨울의 감기를 미리 준비합니다. 그래서 체온을 굉장히 올리는 것을 평소 생활 속에서 이렇게 음료를 통해서 체온을 올려놔요. 그래서 지금 이 왕의 차는 프랑스에서 딱 이맘때부터 가정생활에서 식구들이 즐겨 마시는 차가 있습니다. 근데 대신 이 왕의 차가
차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강도 들어가고 계피도 들어가고 뜨끈뜨끈한데 대신 끝으로 여름에는 이 차가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안 나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마시는 차는 왕의차.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다가 설명이 조금 진행되고 나서 동방미인차 마실 겁니다. 그건 이제 대만차인데 빅토리아 여왕이 이 차를 마시고서 그러니까 동양의 여인처럼 한날한날한 여자가 이렇게 하늘하늘하게 춤을 추면서 찻잎이 가라앉는 모습이 동양의 여인이라고 했다 해가지고 동방미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를 오늘 5가지 마실 겁니다. 바로 수업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 멋진 공간에서 특히 저는 이 가오서원에 제가 인터넷에서 저쪽 산 능선을 하고 보일까요? 저 산 능선이 정말 압권인데 이 저녁무렵에 이 좋은 공간에서 수업을 하게 되어서 저도 너무 행복하고 또 오늘은 다른 때 수업하고 다르게 굉장히 젊은 분들이 오실 것 같아요. 좀 감각도 있고 센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기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속도로에는 꽃이 유난히 많았다. 24시간 동안 하나도 대답했다. 꽃마다 꽃들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었다. 나는 간단하고 순한 간판이 마음에 들었다. 꽃들이라는 말을 읽으려면 세상에 어떤 꽃인들 피지 못하게 된다. 그 말은 문화처럼 크고 찬찬한 말이어서 꽃들이라는 이름의 꽃가게 속으로 들어섰을 때 야생의 원덕이 펼쳐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 말의 보살핌을 보았다. 내 어머니가 마루위에 불을 지펴 방을 두루 덮이듯이 밥 먹어라 누르는 소리가 저녁 연기 사이로 퍼져나가듯이. 문태준 시인의 꽃들이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꽃들이는 지금 빨갛게 이렇게 넣어놓은 꽃들이라는 말을 둘레라면 세상에 어떤 꽃을 피지 못하겠느냐. 저기 말은 이 예쁜 이 가오서원에서 이 가을 석양물을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이 차를 마시고 있는데 옆 사람이 미워할 것 같고 옆 사람이 괜히 질투가 이런 게 없죠, 그죠? 그래서 꼭 뭐 이렇게 비싸고 고급이고를 떠나서 내가 내 주변에 조금이라도 온정 속에서 조금은 서로 베푸는 마음만 있다면은 그 꽃들이 내가 굳이 꽃이 아니더라도 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그죠? 그런 마음으로 조금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는 그 말의 보살님을 알았다. 말이라는 것이 말에도 기가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말의 기가. 이 말로 아프리카의 어느 곳에 부족들이 생각합니다. 도로를 내기 위해서 나무를 잘라야 되면 톱을 가지고 와서 자르지 않는다고 해요. 도끼를 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이 망할로마 이 나무야 죽어라고 계속 마을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나무가 길을 잃고 그냥 시들시들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 속에도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좋아하는 잣집이 저쪽에 경북 성주에 정말 골짜기에 한 60세 정도의 분이 운영하는 조그마한 잣집이 있어요. 그 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그 집에도 한 10년 전쯤에 삼성에서 다니시던 두 분이 은퇴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보건 자리를 맡았는데, 그 터가 예전에는 이제 대갓집에 살았는데 사람이 안 살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바깥 어른이 그 터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이주를 해가 살고 있는데 그 집을 지키고 있는 큰 감나무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을 때는 그 100년이 넘은 고목의 감나무가 밤이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잎만 하고 왔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이사 오고 난 다음 해부터 그 100년이 넘은 감나무가, 고목나무가
열매를 주렁주렁 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희들이 이번 여름에도 이제 갔다 왔는데 선생님 저 엄청 오래된 감나무가 어떻게 거름을 꽤 많이 주신다니까 나는 거름 주는 거 하나도 없다. 내가 하는 걸 맨날 감나무를 지나갈 때마다 이랑 내랑 같이 살자, 이랑 내랑 오래 같이 살자, 사랑해 이 말밖에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식물이지만 이렇게 죽어라 죽어라 망하라 망하라 하는 말을 듣고 내 너 사랑해 너랑 나랑 같이 살자라는 기운을 듣는 거하고 천지 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꽃밭이 아니더라도 큰 공주가 아니더라도 내 가족에게도 너 잘 될 거야 미워도 이렇게 이런 좋은 감정으로 하면은 그것이 꽃밭의 굴레에 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내 사이에는 좋은 기운만 서로 오고 가도록 이런 티타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 윤생님께서 참사하실 때 젊은 어머니들이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직 생활을 되돌이켜 보면서 열심히 한 부분도 있겠지만 또 후회되는 부분도 막 난감히 교체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제가 느끼는 겁니다. 젊은 어머니들이 오신다 해서 그래도 조금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그 교직 생활을 하면서 느낀 바를 조금 적어 보았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든 나무보다 휘어지고 장가지가 많은 나무가 비싸다. 저도 아들 둘이를 키웠는데 다 잘 키웠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이런 젊었을 때 나 모습은 좋은 부모의 모습은 아니었는데 하는 모습 많았지만 근데 그때 제 생각은 젊었으니까 항상 좋은 길만 또 바른 길만 닦아놓은 길만 우리 아들이 가기를 바랬기 때문에 다 닦아준 것 같아요. 특히 큰아들에게는. 엎어지면 빨리 이렇게 세워주고 엄마 나 이 학교에서 누구누구랑 싸웠어 하면은 누가 싸웠는데 해결해주고 빨리 이렇게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작은 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무심하게 키웠던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또 제가 또 그 힘든 과정도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은 아들 경우에는 제 스스로 실패를 좀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큰아들은 온전한 탄탄대로를 그렸다면 작은 아들은 뭐 성적이 하위권에 들어도 용서가 되더라고요. 큰아들은 용서가 안 된다면 두 번째 차는 동방이인이었습니다. 조금 이따 차 설명하겠습니다. 용서가 안 되는데 작은 아들 경우에는 용서가 너무 잘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걔들이 다 이제 한 명은 29살, 작은 아들은 이제 25살인데 제가 둘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큰아들은 실패를 하면 굉장히 그 쇼크가 오래 가더라고요. 쇼크 오래 가더라고요. 근데 작은 아들은 지 인생길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실패가 오면은 그것과 빨리 하회를 하더라고요. 빨리 달력서 이렇게 하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세상은 참 공짜가 없고 실패도 굉장히 많은 교훈을 준다. 실패에서 배우는 것이 많다. 그것이 또 달려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기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부모 마음이야 다 똑같잖아요. 그죠? 실패를 겪고 빨리 일어나기를 바라고 빨리 또 해결책을 주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그 조급한 마음보다는 조금은 나를 컨트롤하고 조금만 참아주면은 걔가 실패 속에서 더 많이 배우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교직 생활을 주로 이제 고등학교에서 했는데, 문계고등학교인데, 1학년 1학기까지는 집에서 엄마의 힘에 따라 성적이 그대로 결정이 좀 됩니다. 1학년 1학기까지는. 근데 1학년 1학기를 넘어서 1학년 2학기를 가면서는 조금 변화가 일어나요. 그때는 엄마의 힘보다는 뭐냐면 실패도 자기가 받아들이고 일어설 줄 알고 그리고 항상 부모가 이렇게 모든 해결책을 해준 아이보다는
내가 뭔가를 모색하는 아이가 서서히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2학년 2학기 정도 되면 완전히 이제 바뀝니다. 그때는 아이들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교사들은 그게 이제 싹이 조금 보이거든요. 제가 2학년 2학기 정도 되면 성적이 다를 거다라는 게 조금 보여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말이 이게 이제 예전에는 우리 때는 대학을 입학하면서 이게 인생의 이게 상태가 조금은 결정이 되잖아요. 대학에 따라서.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즘은 콘텐츠 시대고 그리고 심지어 요즘은 대학도 교수들이 바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학에서 전공을 결정하기는 힘들다. 대학도 교양 과정이다. 대학원에 가서 그 다음에 회사를 다니면서 대학원에 입학하는 거기에서 진정한 자기의 인생이 진로가 결정이 되는 거지. 대학에서 과정은 전공이 아니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부모가 항상 강요하고 길을 다 닦아주어서 대학에 입학한 것보다는 내가 나 스스로 고민도 해보고 내 진로가 뭔가 이렇게 발버둥친 아이가 훨씬 진로를 빨리 간다는 거예요. 요즘에 군대 갔다 온 자녀들도 자기 진로를 몰라가지고 내가 이것이 적성에 맞는지 몰라가지고 다시 또 재수를 하기도 하고 다른 대학에 다시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요즘. 그러나 이 요즘 시대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행정교육 시대이기 때문에 굳이 명문대가 아니더라도 내 진로를 확실하게 결정하고 중류급 대학이라도 가는 아이가 훨씬 더 빠르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웠을 때 화가 날 때도 많고 내 자식은 항상 못난 것 같고 옆집아이는 잘하는 것 같은 조바심이 생기더라도 인생은 아이는 실패 속에서 키워지고 부러져서 이 실패 속에서 배우는 것이 많으니까 조금만 참아주면 아이는 희망이 있습니다. 정말 아이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참아주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자식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도 나이에 따라 변화해야 된다. 제가 목욕탕에 가면 어떤 경우에는 엄마들한테 저런 모습은 저 나이 때 자녀에게 표현하는 사랑의 방법이 아닌데 하는 느낄 때가 있어요. 엄마보다 체격이 부족고 엄마보다 쭉 단단한 여자아이를 엄마가 막 때를 밀어주고 있어요. 때를 밀어주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그 딸이 엄마 고생했다고 엄마 힘들지라고 밀어줘야 될 텐데 엄마가 밀어주고 있어요. 미안합니다. 그건 물론 그것도 사랑의 표현이죠. 엄마가 자녀가 딸이 좋으니까. 그러나 그때는 거꾸로 너 엄마 좀 밀어봐도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거 말고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게 낫지.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하던 방식으로 다 큰 아이, 생각도 다 크고 다 큰 아이들을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교회 열심히 가서 기도를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부처님께 기도를 많이 하는 자녀들이 안 된다.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하느님이 도와주신 경우도 있고 부처님이 도와주신 경우도 있지만 저는 이 생각에 열심히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 열심히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느님께 기도하고 부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본 자녀가 어머니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내가 막대먹게 행동을 안 하겠지요. 그죠? 그 다음에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어떤 어머니 제가 이제 의사생활 할 때 상담을 하면 그래요. 내가 우리 아이가 1시까지 공부를 하는데 나도 같이 안 자고 있었다. 어머니 뭐 하십니까?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TV를 보면서 그냥 밖에서 교실에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저는 솔직하게 그냥 주무시세요라고 합니다. 그럼 방 안에 있는 자녀의 그 중압감이 어떻겠습니까? 어머니, 나는 졸면서가 아니라 가장 긴장하여 공부하고 있는데, 어머니는 자녀가 안 자니까 난 잘 수 없다는 그 생각은 정말 칭송할 만합니다. 그죠? 근데 밖에서 드라마나 이런 쪽 보고 있는데, 자녀가 그 모습이
한번 생각해 볼 경우가 있겠지, 그죠? 그거는 차라리 자녀가 방 안에 공부하는 자녀를 감금시키는 행동하고 어쩌면 같은지도 몰라요, 솔직하게. 그럴 바에야 차라리 주무시든지 아니면 제가 뭐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 자, 우리 아이가 열심히 그렇게 공부하는데 내가 어떻게 잘 수 있겠나? 같이 지켜줘야지. 그러면 그 마음을 조금만 바꾸어서 자기 뭐 기도를 한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그러면은 자녀가 안에 있는 자녀가 아까 감옥이라는 생각을 가지기보다는 아까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나와 같이 하는데 그 마음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사랑을 표현해서 마음에서 시작했지만 조금은 표현 방법을 다르게 해보면은 조금 다른 마음이 날 거라는 생각에 제가 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제 차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마신 차가 이제 동방미인이라 했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 마신 차하고 좀 뭔가 좀 다른 게 같으니 한번 차를 부어가지고 다시 한번. 향은 하나도 없죠. 아까 그게 조금 남아있긴 있겠지만, 아까 그거보다는 조금 덜하다. 조금 부드럽고 둔한 것 같다. 아까는 이제 조금 연하게 마셨으면 아까 대피향이라든지 생강이라는 그런 향이 조금 강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요거는 앞에 거는 블렌딩 됐다면, 다른 약성 성분이 있는 거가 블렌딩 됐다면은 요거는 전혀 블렌딩 되지 않은 순수 이제 찻잎만 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녹차 계열은 아니고 동방미인은 청차 계열입니다. 청차 계열은 아까 조금 가볍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홍차는 아니거든요. 근데 홍차는 조금 더 그러니까 좀 묵직한 맛이 있다면 이거는 녹차처럼 경쾌하고 프레시한 맛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홍차만큼 또 묵직한 맛은 아니고 청차인데 청차 중에서도 조금 이제 발효를 조금 높이는데 청차는 뭐냐 하면 녹차가 가지고 있는 차가운 성분은 조금 줄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홍차가 가지고 있는 묵직함은 중국 사람들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그 중간 사이를 가게한 게 이제 청차입니다. 자, 이제 가을 오후에 티타임이 오는데 그래서 이제 차는 저는 솔직히 차잎을 보고서 이것이 고급 차다, 이것이 좋은 차다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냥 여러분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만나는 차를 가지고 마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차 맛이 결정하는 것은 네 가지, 하나가 빠진 것 같습니다. 물의 종류, 그 다음에 찬물의 온도. 그 안에 하나 용점차 우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의 종류, 그 다음에 온도, 그 다음에 찻잎의 양, 그 다음에 우리는 시간. 요 네 가지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차의 종류가 좋고 나쁘다 요거 말고 이 네 가지를 아까 시간이 빠졌다고요. 네 가지를 맞추면 그냥 보편적인 차도 먹을 만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차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자기의 가격이라든지 차의 가격을 가지고 놀라는데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차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맞추면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물의 종류. 물의 종류에는 이제 크게 미네랄 성분이 많은, 특히 서양의 물은 미네랄 성분이 굉장히 많아요. 미네랄 성분이 많은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물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네랄 성분이 없는 우리나라 같은 물을 보면은 근데 이제 서양은 찬물이 잘 안 흐르나요. 왜냐하면 그 안에 미네랄 성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 물은 단물이라서 굉장히 찬물을 잘 우려내는데 근데 이제 이 물의 종류에서도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예를 들겠습니다. 거기에서도 약수물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수돗물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생수 있겠지, 그죠? 물론, 생수나 약수물을 이용하면 좋긴 좋겠지만, 굳이 그냥 저는 편안하게 하랍니다. 수돗물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중만하게 좋은 약수를 해서 물을 가져온다 해가지고, 미네랄 성분이, 철분 성분이라든지, 칼슘이라든지, 이런 미네랄 성분이 많은 약수터 약물보다는 차라리
그렇지 않을까 해야 수돗물을 끓여서 해도 충분하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물론 이제 참맛은 생수를 가지고 곱게 끓이면 맛은 나겠지만 부담은 갖지 마시라는 거. 우리나라 수돗물 정도면은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좀 설명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물을 끓일 때 이제 차의 종류가 녹차, 홍차, 광차, 전차, 막 보이차, 흑차 이제 이런 것처럼 종류에 따라서 물의 온도가 조금 달라야 되는데 요것만 조금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물이 좋다, 괜찮다, 수돗물도 괜찮다, 염려 마시라. 요거는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전자에 물을 끓여봤을 때 자세히 관찰해 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부글부글 하면서 콧물이 올라오는 것은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어떻게 되던가요? 처음에는 물고기 눈 같은 것이 조그마한 것이 방울이 보글보글 하다가 그 다음에 조금 방울이 커지면서 동전 크기만한 게 보글보글 하다가 좀 더 나눠버리면은 소리가 노란해지면서 커지죠. 이제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주전자 수돗물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그 소독약이 있으니까 주전자 뚜껑을 열어버리고 끓이면 됩니다. 주전자 뚜껑을 열어버리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물론 온도계를 넣고 하면 좋겠지만 그 주장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딱 보고 처음에 물고기 눈살마다 조그마한 것이 보글보글 끓을 때 끓기 시작하는 거니까 100도씨가 아니거든요. 그때는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한 것이 보글보글 올라올 때가 이거는 적정 온도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막 물이 용소섬을 치면서 주전자 전체가 용소섬을 치면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한 바퀴 도는 거 있죠. 그때는 물이 이제 완전히 끓은 상태입니다. 그 온도 정도는 보이차 정도를 끓일 때 그물 쓰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제 찬물을 끓였을 때는 어느 정도 크기 하면 되겠습니까? 500짜리 동전 크기 정도 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물 끓이기는 세 가지 단계가 있으니까, 그죠? 근데 평소에 차를 끓일 때는 아까 500원짜리 동전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차의 종류에 알맞은 찬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하겠습니다. 주전자 물을 끓였을 때 주전자 뚜껑을 어떻게 하라 했어요? 열어야 되죠, 그죠? 여시고, 그 다음에, 물이 아까 너무 보글보글 상태로 끓이고 오래 두면은 물의 신선도는 뭐에 따라서 결정되냐 하면 물 안에 있는 산소,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양에 따라서 신선도가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물이 너무 오랫동안 끓여버리면 물 안에 있는 신선화탄소가 어떻게 되고요? 다 날아가 버렸죠. 그것을 늙어버립니다. 맛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의 끓임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가 되었을 때 물이 제일 안전하다. 거기에서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요거는 지금 예전에 마시던 차는 다 마셔버리고 지금 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 물이 500원짜리 동전 정도 끓였을 때가 제일 적당한 두 번째 단계다. 그러면 아까 어렵게 녹차, 전차, 황차, 홍차, 흑차 5가지 있는데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쉽게 자정을 하기 위해서 찻잎을 봤을 때 푸른기가 많은 것, 찻잎을 보았을 때 조금 갈색기가 있는 것, 그 다음에 보이차처럼 완전히 검은 차, 요 세 가지를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찻잎을 이렇게 딱 봤을 때 요 세 가지를 구별하도록 합니다. 그 중에서 푸른색은 가장 뜨거운 온도를 싫어해요. 낮은 온도를 세면 되는데 아까 그런 끓인 정도에서 약간 어떻게 해요? 식혀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찻잎이 푸른 차는 대개 보면 60도에서 70도 정도 적당하다 했는데 그걸 온도계가 대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거 아까 물고기 500원짜리 정도 동전 크기만 했을 때 조금 한 2, 3분 정도 식힌다 생각하면 돼요. 그 상태에서 끓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찻잎이 탈색인 차, 홍차가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동방미인과 같은 청차도 발효도가 좀 높아가지고 산화도가 좀 높아가지고 홍차인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는데, 탈색인 차는 아까 거기에서 500원짜리 동전 정도에서 그냥 조금만 식히면 돼요. 이런 차들은 한 80도 내지 90도씨에서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더 많이 식히면 되고, 요거는 조금만 식히면 되고, 그 다음에 찻잎이 검은 차, 보이차 같은 경우는 끓는 물을 바로 들어주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건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많이 식힌다. 그래서 조금 많이 식히는 것도 굉장히 주관적인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어린 시절에 식은 밥 말고 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밥을 주었을 때 제일 너무 식어도 맛없고 너무 뜨거워도 못 먹겠고 가장 맛있는 밥의 온도가 이 온도입니다. 그럼 짐작하겠어요? 그죠? 밥이 가장 정성이 많이 들어가고 어머니 밥이 가장 따뜻할 때가 60도 내지 70도시라고 해요. 그러면 그렇게 짐작하시면 됩니다. 그거보다는 조금 높게, 요거는 그렇게, 그걸 하겠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자, 별거 아니거든요. 마셔본 사람이 자주 많이 마셔보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마시는 차는, 아까 왕의차 마셨죠, 그죠? 동방미인차 마셨죠? 용정차거든요. 용정차인데 녹차입니다. 그럼 지금 제가 우리를 했는데 제가 답을 안 주겠어요. 그냥 편하게 이 차를 뒷판으로 해보면 됩니다. 네. 그냥 한번 마셔보세요. 이 차를 안에서 잘 우렸는지 잘 못 우렸는지 맛이 어땠는지 그냥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썰은 맛이 좀 많고 냄새 맡았을 때 이건 녹차는 냄새가 네. 확실히 난다. 그러니까 분당 네, 풀 냄새가 냄새, 좀 나죠. 초록 냄새가 확실히 나요. 풀 냄새가 나죠, 그죠? 네, 근데 이제 녹차는 찻잎을 따가지고 전혀 손상되지 않게끔 그냥 바로 듣는다고 보면 되거든요. 물론 중간에 과정이 있겠지만 그런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떫은 맛이 좀 많은 것 같다. 푸릇푸릇한 맛이 있는데 이것이 좀 지나치면 비린내도 날 수도 있거든요. 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쓰지만 마시고 나면 끝맛이 살아요. 끝맛도 나요. 그러니까 차의 매력이 그겁니다. 예. 굉장히 쓰고 떫은 맛인데 그게 이제 떫은 맛인데 나중에 뒤끝은 단맛이 돌아요. 그게 이제 침생도 자극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음식 맛을 좋게 하기도 하는데 네, 이제 그런 것 같다. 또 입맛이 되게 오래가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도 그 맛이 네, 나요. 용정차가 녹차 중에서도 최고거든요. 제가 오늘 5가지 차 중에서 제일 비싼 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 간다. 한 모금 했는데 그게 굉장히 오래 간다라는 거지. 그게 이제 고급차입니다. 앞으로 이제 좋은 차일수록 내가 얼마나 쉬지 않았는데 계속 오랫동안 침샘이 자꾸 나고 그다음 입 안에서 누가 뭔가 개운하는 그거는 그러면 이 차 좋은 차로 하시면 됩니다. 네. 뭐 이걸 낳고 품평을 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잠깐만요. 우리 다. 자, 이 차를 안에서 아까 떫은 맛이 굉장히 나져 있거든요. 잘 우리면 아까 약간의 푸릇푸릇한 푸른 맛의 단맛이 좀 나면서 나중에 이래야 되는데 처음에 아까 쓴맛과 떫은 맛이 강하다 했는데 일부러 제가 아까 작전을 했거든요. 잘못 우리라 엉터리로 우리라 했어요. 잘못 우렸어 그래요. 왜냐하면 아까 이 녹차인데 이제 뒤로 가겠습니다. 찻잎을 봤을 때 푸른이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 서서히 우려를 했습니다. 저기에서 아까 미리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90도 넘는 뜨거운 물에서 우려가지고 내놔라 했거든요. 그래서 떫은 맛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까 용정차가 제일 좋은 차인데 그 좋은 차도 아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찻잎이 좋고 나쁘고를 따지지 말아라. 우리 차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 오고 가는 얘기를 하지 말아라. 단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우리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좋은 차도 잘못 우리니까 떫은 맛이 굉장히 야구를 망쳐버렸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저 안에서 차를 잘못 우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그럼 우리 하나 기억합시다. 찻잎이 푸르면 어머니의 풍속 같은 따뜻한 단맛이 나는 그 온도에서 우린다. 그다음 이분이 아까 굉장히 좋은 말을 했거든요. 굉장히 단맛이 끝에 계속 나는데 계속 뭔가 침이 보이고 오래 간다. 그래서 좋은 차, 이것이 몇십만 원짜리고 이것이 뭐 귀한 사람이 선물했다 자랑하는 그만 믿지 말고 내가 마셔봤을 때 그 단맛이 푸릇한 단맛과 그 다음에 떫은 맛이 기분 나쁘지 않고 오래 가면은 그 차는 좋은 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차라고 했습니까? 네. 자, 스리랑카.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용점차 다 마셨거든요. 요것도 한번 마셔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스리랑카도 차가 굉장히 유명한데 거기서 나오는 그린다운에서 나온 캐슬턴 차입니다. 이것도 입안에 한 모금 넣고서 한번 여러분들이 품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향도 한번 마셔보고 그 다음에 이제 혀끝에서 침샘이 어떻게 되고 목냉김은 껄끄럽지 않은지 이렇게 누구를 한번 마셔보시겠어요? 이거는 이제 홍차 계열입니다. 아까 녹차는 찻잎을 따서 되도록이면은 찻잎에 손상이 안 되게끔 해서 줍는다 했죠, 그죠? 근데 이제 홍차는 많이 우려나게 하기 위해서 상처를 많이 내가지고 공기와 찻잎을 산화를 시켜서 만든 게 홍차입니다. 그래서 녹차는 우려나는 게 더디다면, 여러 번 우릴 수 있다면, 홍차는 어떻게 해서 상처를 많이 냈으니까 빨리 우려나겠죠, 그죠? 그래서 홍차는 여러 번 우리지는 않고 한 번 우려가지고 많이 나오니까 그냥 한 번 우리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차를 한번 홍차의 기본 매력은 묵직한 맛이거든요. 묵직한 맛인데 이것도 그러면 한번 앞에 것처럼 한번 맛을 한번 품평을 한번 해볼까요? 네, 스트레이트 차입니다. 이게 다른 게 꽃잎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들어간 스트레이트 티 맞습니다. 네. 단일 차거든요. 네. 네, 맛은 어떻습니까? 부드럽고 네. 하지만 향은 진하고요. 무거워 약간 쓰고 떫은 맛은 가벼운 거 네, 그 가볍다는 말이 녹차 했을 때 약간 신선하고 푸릇푸릇하다는 말인지 아니면은 이제 맛은 단맛만 있어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죠? 단맛도 있어야 되고 쓴맛도 있어야 되고 신맛도 있고 새콤한 맛이 그렇죠. 그런 섞여 있는 것이 좋은 차거든요. 근데 약간 밍밍하다는 말인지 단조롭다는 말인지. 부드러워서 그게 좀 단순 약간 뭔가 자기 자체의 향 자체가 그대로 살아있다면 네. 걔는 뭔가 이렇게 부드러운 속에서 녹아버린 게 네. 오히려 더 가벼운 네. 그러니까 이제 생활에서 쉽게 마실 수 있고 우리가 우리기 쉬운 거는 이제 홍차거든요. 근데 이제 이 차는 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음료수가 네. 물 온도가 음료수가 너무 식었다. 네. 이제 안에서 일부러 식게 90도 내지 70도로 녹차를 우려야 될 정도의 온도에서 맞춰갖고 우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홍차는 아까 얘기했죠. 약간 80도 내지 90도씨에서 우려야 이게 제대로 우러나는데 녹차를 우려야 될 온도를 우려야 했어요. 그래서 맛이 좀 밍밍했을 거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맛이 안 나고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좀 많아야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사람이 재밌으려면 이게 좀 단조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캐슬턴 차도 다른 차에 비해서 단일 차를 골랐던 이유는 이것도 홍차 계열에서는 괜찮은 홍차거든요. 근데 온도를
못 맞추면 그렇게 망쳐버린다는 거예요. 물 마시고 많이 이렇게. 그렇죠. 물이 무겁게. 그렇죠. 무문편을.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온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물 끓이기 3가지 종류, 차의 종류에 알맞은 찬물, 요거는 아시겠죠, 그죠? 푸른 차는 앞에 갈색인 거는 그러니까 보이차는 물이 100도씩 끓는 물을 바로 부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거창하게 논할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를 그냥 자주 마시다 보면 우리 혀가 자연히 알아서 분별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차가 저는 항상 되게 형식하고 격식이 앞서기보다는 많이 마시다 보면 차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어떤 우리가 그 위에 단계 얘기하는 다도라든지 이자까지 단계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나 처음부터 격식하고 형식부터 안 세우면은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접근하는 거니까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거나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생활 속에서 편하게 접근하시면 차 맛도 알 수 있을 거고 차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 이제 차를 마시는 이유는 이제 차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이게 차는 결국 동양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그죠? 동양 문화인데 이것이 이제 영국이나 서양으로 가면서 서양의 정신 혁명까지 영향을 끼치는 게 있어요. 특히 영국은 산업혁명에 박차를 가하는 전통력이 차가 지대한 영향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유럽에서 차가 동양의 차이면은 틀림이 없는데 생활 속에서 아주 뿌리 깊게 자리를 내린 거는 솔직히 인정해 줄 거는 인정해 줘야 됩니다. 편하게 생활 속에서 차가 뿌리 내린 거는 유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는 차를 마실 때 보면 그냥 차만 이렇게 마시잖아요. 그죠? 간혹 식구들을 가지고 마시긴 하긴 하지만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 차도 차의 종류에 따라서 정식에 맞게끔 혈임을 그렇게만 생각하고 한쪽 구석에 또 차가 있을 텐데 그거 꺼내 가지고 드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드실 때 조금 오래 두서 이게 상하지는 않을까라고 조금 의심이 들면 전자레인지에 습기를 잘 날려가고 두시면 돼요. 그래도 차는 녹차는 1년을 넘으면 그게 이제 조금 신선도가 떨어져서 맛의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녹차 아닌 다른 차류는 유통기한이 표시가 어떻게 되냐면 best period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최고의 기간, 그걸 이제 상미 기간이라는데 이거는 못 먹기 때문에 버려야 하는 limited, 한정 그 뜻이 아니라 best period 갖고 만약에 2011년 9월 이렇게 되어 있으면 2021년이 까지가 최고의 맛을 낸다. 그 이후에는 못 먹어서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맛이 조금씩 떨어진다. 그래서 차는 버리지 마세요. 버리지 말고 그것은 맛이 조금 떨어지지만 그것은 유통기한 한정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맛은 조금 떨어지지만 충분히 활용해 먹을 수 있다는 건.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 이론입니다. 제 설명한 게 조금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격식을 차리는 거하고 격식에 얽매이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지금 제가 아까 내가 격식을 차려야 될 거, 물의 온도라든지 그 다음에 차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는 거 다른 거, 그 다음에 음식에 따라서 차를 종류를 달리하는 거. 요거는 우리가 지켜주면 최고의 맛을 내잖아요. 그죠? 이거는 격식이지만 지나쳐서 찻잔에 보통 흔히 보면 찬물도 없는 상태에서 들고 형식을 행한 듯 그건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격식에 얽매여 버려서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은 내가 거기에 얽매이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를 아까 차 별거 아니다. 어쨌든지 많이 마셔봐라.
많이 마시다 보면은 뭔가를 알게 될 거고, 그리고 차는 커피하고 달라서 커피는 이렇게 자꾸 우리를 뭔가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커피도 굉장히 좋습니다. 활성화시키고 나의 나태한 마음을 이렇게 조금 활성화시키는 좋은 게 있지만 차는 성질이 계속 이렇게 내리게 해요. 그래서 많이 마시고 자주 마시다 보면 차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나의 들뜬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고요로운 마음 상태로 찻잔을 따뜻한 걸 두 손으로 꼭 이런 잔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 직장이나 여러분 집에 있는 머그잔에도 괜찮아요. 따뜻한 그냥 차를 요렇게 찻잔이라 생각하고 보듬는 순간만이라도 내가 진정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느낄 거예요. 그래서 오롯한 1시간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나를 위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찻잔을 안고 있으면 그것이 내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될 거고, 내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내 아이에게 짜증 부렸더니 내가 오늘 오후에 내 동료를 미워했던 마음도 내가 한번 되돌아해 보게 되는 거고, 그런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는 것이 사생활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진주에 작년에 어느 이제 차 기념 행사가 있다 해서 저도 배우는 입장이니까 그분의 명성을 알기 때문에 제가 달려갔어요. 근데 제일 첫 번째 저 기가 눌려지더라고요. 그 다완 하나가 몇천만 원짜리고 몇백만 원짜리고 이 다완이 누구고 누구의 작가고 그거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야, 정말 여기에 처음으로 온 사람이 저 사람 강의를 들었을 경우에 차를 과연 쉽게 습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그냥 선물 받은 거 내가 마트에 가서 산 거라도 좋으니까 그거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차 별거 아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격식은 차리세요. 내가 여기서 격식이라는 것은 그 형태에 연연하라는 것이 아니라 차를 잘 우리기 위한 기본 상식, 아까 제가 몇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것만 지키면 차의 본질에 다가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